2년에서 3년 뒤에는 어차피 시장 살아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시장을 다 먹어치우는 그 구조가 될 건데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 주주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연기금이 적극 매수를 준비하는 2차전지 미친듯이 상승할 겁니다. 이 종목 조기 대선 전에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텔레그램 방 3,000명 달성 기념으로 제가 전자책을 하나 이번 주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지나는 요 전자책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작전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댓글창 상단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가 4월 8일 날 조기 대선 일정을 지정을 할 것인데 6월 3일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도 정책과 관련된 또는 각 후보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고, 특히 정책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는 그런 공약과 관련된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10개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주거 등 전생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 전환, 요것도 주요 공약으로 볼 수 있고요.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의료, 보건교육 강화,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해소, 남북관계 완화 이렇게 있고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회복 있고요.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공약들과 관련된 부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 벌써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 전환. 자, 항상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정책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처는 이 전기차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연 기관의 축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강화, 남북 경협주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헌 관련주 요 부분도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 대표인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환경차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 친환경이나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은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전기차 트렌드 코리아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실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줄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국내 이벤트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지금 현재 글로벌 이벤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번에 상호 관세 때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 관세라고 해서 또 10% 더 때렸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현재 관세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상호 관세로 해서 맞대응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우리도 또 관세 때려야지 이러면서 맞대응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그대로 관세를 때린다라고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만하다. 너네가 관세를 때리면 너네만 손해지. 자, 우리도 관세를 때린다라고 이렇게 맞불 전략으로 중국이 이렇게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희귀 금속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현재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히토류를 또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중국은 또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미국과 그 외 등등 서방 국가들의 타격을 입힐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호관세에 맞대응하는 중국 너네들은 지금 현재 당황해서 그런 거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적, 무역 부분에 있어서 좀 강대강 대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 중국이 미국한테 하는 이 대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히토류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귀 금속을 통제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희귀 금속은 대부분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의 한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희귀 금속이라는 게 뭐 2차전지 배터리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이 희귀 금속들이 다 쓰여요. 그래서 이 희귀 금속을 차세대 석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세대 석유예요.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항상 패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희귀 금속은 대부분 중국에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중국이 공급망을 확 틀어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떤 법안을 내놨냐?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요거랑 그 다음에 CRMA 요것을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자 만들어낸 법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정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법안을 왜 만들었냐? 바로 희귀 금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 희귀 금속들을 다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IRA를 또는 CRMA를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IRA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미국과 M&A를 체결한 국가의 광물을 쓰거나 또는 그 FTA를 체결한 국가의 이 배터리를 쓰거나 했을 때 미국에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앞으로 2025년도, 2017년도, 2030년도까지 그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희귀 자원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IRA이고 그리고 CRM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연합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확보, 그러니까 희귀 금속이죠. 희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희귀 금속들 핵심 자원의 공급 안정과 자금력 향상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골자는 그겁니다. 이 두 개 법안 전부 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지 친환경 사업 육성 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차세대 석유라고 부르는 희귀 금속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장난질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이 두 개 법안이에요. 근데 이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지금 어떻죠?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가지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타격을 주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희귀 금속에 대한 그런 중국의 견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나라가 가장 수혜를 받았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받아서 중국산 핵심 광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희귀 광물을 가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공된 결과물을 수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간 희귀 금속을 채굴하는 중국 말고도 가공을 하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손을 딱 잡아버리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희귀 금속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대부분 장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공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IRA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희귀 금속에 대한 통제권이 중국한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희귀 금속을 가공하는 우리나라가 요 두 개의 법안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좀 신뢰도가 살짝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금 신뢰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한 혜택을 다시 한 번 더 노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2차 전지 시장과 미국의 2차 전지 시장은 이게 크기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중국은 요런 통배를 만드는 2차 전지라고 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요런 큰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도 용량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와트라고 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와트라고 거의 10배입니다. 10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전 세계 뭐 점유율 1등이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선박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한 개고 요 통통배 보트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한 개니까 개수로 따져봤을 때 중국의 개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 선박의 개수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통통배의 개수가 많겠습니까? 통통배의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개수로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점유율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2차 전지는 요 통통배용이란 말이에요. 통통배용. 그러니까 작은 용량의 배터리. 네, 그것을 100개, 1000개, 10,000개 요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점유율 올라가는 것이 개수로 봤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필요한 그런 배터리는 요런 선박용 배터리란 말이에요. 선박용. 이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선박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용량이 큰 배터리를 미국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규모 자체가 이 차원이 틀려요. 근데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예, 그러면 그 미국의 배터리들은 누가 공급을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미국의 이 큰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배터리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의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그 내수용 배터리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1등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고부가가치적인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수에서 딸리지만 기술력이나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을. 개수만 많지. 개수는 중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맨날 이렇게 작은 보트에 만드는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선박용 배터리 만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따라가요. 개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요런 대기업들이 왜 목숨 걸고 왜 계속 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 이겨내면 나중에는 결국에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뭐 2차 전지 왜 투자하냐? 답이 없다. 앞으로 돈 못 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실제로 금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뭐 상폐 기로에 놓여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들 중심으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조선주 가는 거 보세요. 조선주도 마찬가지. 조선주도 결국에는 중국산 배는 작은 배들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고부가가치적인 배를 만들잖아요. 개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중국이 100대 만들 때 우리 한 대 만들면 당연한 거예요. 통통배 100대 만들 때 이런 거대 선박 한 대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점유율 항상 1등을 먹는 거예요. 무슨 산업이든 간에. 근데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고부가가치적인 제품을 만드느냐,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딱 2, 3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으로 잘 투자를 하신다면, 잘 버티신다면 그럼 분명 좋은 날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보세요. 버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좋은 날 오잖아요. 뭐 하나오션 상승하는 거 보십시오.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 이런 애들 상승하는 거 보세요.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상승해야 돼. 2차전지도 마찬가지. 2차전지도 지금 망했다, 안 된다 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왜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 2차전지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2차전지 시장 규모는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크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이게 크기 자체가 틀립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통통배용이고 우리나라는 선박용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부가가치적인 부분에서 차원이 틀리다는 점. 중국이 점유율 1등 하는 이유는 뭐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점유율 1등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거 절대로 폐기 못합니다. 이거 폐기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폐기해버리면 핵심 광물, 희귀 광물에 대한 패권이 중국이 다 가져가 버리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폐기 못한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나 그 다음에 CRMA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 유럽도 지금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동참한다. 희귀 금속이란 것은 차세대 석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석유 패권을 뺏기면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희귀 금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또 관세 전쟁 들어가자마자 바로 중국이 희귀 금속에 대한 통제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바로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 희귀 금속을 가공하는 나라가 어디다? 바로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에너지 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패권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는 그 가공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소가 되었죠. 네,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좀 이제 회복을 하면, 그러면 다시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가공업체들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가공업체들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2차전지 쪽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문제야. 언론이 계속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답이 없다. 아무리 뭐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빠진다,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욕하고 지적질하고 언론에서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그때가 이제 가장 긍정적인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저 고점에 있을 때 그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힘든 것이고, 이제 2차전지에 관심 가지고 이제서야 진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명한 투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도 포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저기 꼭대기에 물려 있더라도 저기 대기업들 보세요. 대기업들도 지금 몇십 조씩 때려 박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도 물렸다면 그러면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년에서 3년 뒤에는 어차피 시장 살아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시장을 다 먹어치우는 그 구조가 될 건데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 주주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매도를 하는 순간 그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마이너스 80%, 70% 두드려 맞고 매도하고 또 살까? 이러면 안 돼. 물려있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태우면서 승부를 봐야지,
매도하고 또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고, 일단은 우리가 또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뭐 2차전지는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름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좀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2차전지 기업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이제 생각이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뭐 긍정적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결국 이렇게 30만 원대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30만 원대, 20만 원대 시절이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삼박 거래정지 뭐 상폐당하네, 뭐 쓸모없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 지금 120만 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셔도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뭐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이제는 좀 이제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별 호재는 없었습니다만 바로바로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왔고, 자, 에코프로도 빠르게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바닥권에서 대기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름 좀 2차전지 부분에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에 등등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항상 원픽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투자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LG에서 주력 사업으로 밀어준다는데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언론과 반대적인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숙민 채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들을 20개, 30개로 압축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또 급등주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 잡아들고 있고요.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도 잡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으면
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터치하시면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 상단에 이렇게 링크 있죠?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요 링크 있잖아요. 그쵸? 요 링크 요거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요것도 제가 이번 주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전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작전주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전자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투자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분명 좋은 날 올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중요 정보들 공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